네, 오늘도 주요 뉴스 시원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커버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어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기온이 더 올랐죠? 더 올랐어요. 저도 한 36도까지 예. 오를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뉴스를 보니까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데 37도 선까지 오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37.1도 예. 뭐 이렇게까지 뉴스가 나왔는데 오늘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27도 선이고요. 예. 뭐 이미 체감 온도는 30도에 육박하고 있고 한낮 기온이 36도까지 오른대요. 네. 그래서 또 온열 질환자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문제는 어제 그렇게 더웠는데 또 비까지 왔잖아요. 예. 이게 대기 불안정 심해지면서 소나기가 내린다고 하는데 맞아요. 오늘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근하실 때 우산도 챙겨 나가셔야 할 것 같고요. 저지대는 또 침수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청취율 조사 기간이어서요. 간단하게 공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1일 월요일까지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네. 02-2000번대로 전화가 걸려올 수 있습니다. 꼭 받아주시고요.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잘 듣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전화를 받으셨다 그러면 인증 문자 저희에게 하나만 보내주세요. 저희가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거고요. 혹은 지금 YTN 라디오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신다면 예. 지금 지금 이 화면을 캡처하셔서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역시나 또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시는 방법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샵 0945번입니다.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이게 추첨을 저희가 지금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조사 기간 다 끝난 뒤에 한 번에 해서 발송을 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뉴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 오늘 열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5분부터 남세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이 됩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 1월에도 40분 동안 자기 변론을 펼쳤던 만큼 재차 특검 수사의 부당성과 불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전 국무회의에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을 해서 다른 장관들의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또 최초 계엄 선포문의 하자를 보완하려고 허위 계엄 선포문을 추가 작성하고 군 주요 인사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넉 달 만에 다시 구치소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영장 결과 구속 여부는 늦은 밤이나 내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 소식 들어볼게요. 네.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 본격 수사, 강제 수사에 착수했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지난해 총선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네. 압수수색은 윤상현 의원 사무실을 비롯해서 김영선 전 의원,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래요? 일단 예. 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잖아요. 예. 지난해 공개된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이 통화에 등장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에 명 씨에게 윤상현 공관위원장에게 김 전 의원에게 공천을 주라고 얘기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그 통화 녹취록이 공개가 됐던 겁니다. 네.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과 김상민 전 검사 관련 의혹의 핵심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가 김 전 검사의 창원 의창 공천을 돕고 또 해당 지역구 현역이었던 김 전 의원이 김해 갑에 출마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명태균 씨는 당시 김 여사로부터 김 전 검사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이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해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특검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어요? 네, 맞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범죄정보과와 정보국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요. 네. 특검 수사 대상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사건들인 만큼 이미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됐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경찰 내부 자료를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서 업무 협조를 위해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차원이라면서 재판에서의 증거 능력 등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임의 제출이 아닌 압수영장을 발부받은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제출할 수도 있는데 네. 압수영장 발부를 받아서 가져온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특검은 어제 압수수색을 통해서 과거 경찰이 통일교 간부들의 원정 도박 의혹을 수사하다가 통일교 윤모 전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의 도움을 받아서 이걸 무마했다라는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이번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여야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야당인 국민의힘 송원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특별검사팀이 윤상현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서 전형적인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미 경찰에서 충실하게 수사가 끝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다시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옛말에 화무 11홍 권불 10년이라고 했는데 그 칼날이 언제 되돌아올지 모른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상현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차후 혐의가 밝혀져서 국회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즉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탄핵 국면에 윤상현 의원이 누구보다 윤어게인의 선봉장 노릇을 했던 이유도 스스로를 사법 리스크로부터 지키기 위함이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이 회기 중에 영장이 청구되면 국회에서는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돼야 됩니다. 네. 근데 박창대 의원이 체포동의안 넘으면 즉시 통과되도록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렇습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엔 최상병 특검 수사 상황입니다. 자, 이명현 특검팀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소환 조사키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는 11일 오후 3시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김 전 차장은 이른바 VIP 경로설이 불거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을 했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수사 방해, 외압 의혹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정민영 특별검사부는 당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이 보고받은 내용과 지시한 내용을 포함해서 회의 이후로 최상병 수사 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개입이 이루어진 정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VIP의 경로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처음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소환했던 특검 수사가 VIP 경로서를 이제 정조준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김 전 사령관과 더불어서 또 다른 핵심 의혹인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한 차례 조사한 특검은 파악해야 할 내용이 더 남아 있는 만큼 두 사람 모두 추가 소환할 방침입니다. 또 특검은 조만간 수사 외압 관련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도 불러서 조사하겠다는 계획이고요. 그리고 결국에 모든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을 언제 소환할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국민의힘 상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안철수 혁신위 파행으로 당내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안철수 의원 인적 쇄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면서 혁신위원장 자리에서 내려왔잖아요. 예.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세, 권성동 의원이 나란히 반격에 나섰습니다. 인적 청산 요구와 당권 도전을 겨냥해서 비열한 형태, 자리 욕심이라고 비판을 했어요. 네. 이익 추구를 개혁인 것처럼 포장한다면서 혁신위원장 자리를 이용해서 영달을 추구하는 안 의원도 혁신 대상이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이렇게 좀 후폭풍이 일고 있는데 일단 혁신위가 출범 직후에 좌초됐습니다마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혁신위 카드를 여전히 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전당대회까지 한 달 넘게 남은 상황에서 뭐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개파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애초부터 이 혁신의 주체는 전당대회로 선출된 대표지 혁신이 몫이 아니었다라는 혁신이 무용론이 나왔어요. 네. 나경원 의원은 비대위원장이라는 건 굉장히 한시적으로 전당대회만을 위한 조직이
시기인데 이 당을 다 뒤집어 엎을 혁신위를 한다는 건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편 친한계를 중심으로는 인적 쇄신의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박정하 의원은 시작도 못하고 좌초되는 이게 우리 당의 현실이다. 인적 정리가 있지 않으면 혁신으로 갈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당권 경쟁이 이제 본격화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달에 개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일단 안철수 의원 출마 선언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조경태 의원도 당권 도전 의사 밝혔고요. 양향자 장성민 전 의원 등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외에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전 대표, 나경원 의원, 장동혁 의원 등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한 전 대표와 김문수 전 장관을 향해서 예. 안철수 의원이 저울질을 멈추고 혁신을 경쟁하자라면서 당권 도전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상 이제 당내의 관심은 전당대회로 옮겨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당권 경쟁 과정에서 이런 인적 쇄신의 범위와 방법론을 둘러싼 충돌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김문수 전 장관, 한동훈 전 대표 출마할까요? 그러게요. 이따 나오는 분들에게 여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합니다. 그럴게요. 예.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잖아요. 네, 그렇죠. 16개 장관 후보자들이에요? 맞습니다. 다음 주에 16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는데 국민의힘은 국민검증단까지 새롭게 만들었어요. 네. 국민께 직접 제보받아서 검증하겠다면서 이재명 정부 공직 후보자 국민검증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만큼은 낙마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논문 표절 의혹에 더해서 자녀 미국 조기 유학 논란까지 불거진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교육을 맡길 수 없다라는 논리로 사퇴 압박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 외에도 다른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공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야당은 배우자 리스크가 불거진 보건복지부 정은경, 여성가족부 강선우 장관 후보자에게도 낙제점을 주면서 송곳 검증을 예고한 상태고요. 반면에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차질 없이 진행해서 이재명 정부 첫 내각을 조속히 구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신상 털기식 흠집 내기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진숙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이 청문 전국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을 하면서 나고자가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했던 분위기는 조금 누그러지곤 있습니다. 여권 지지층 내에서도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청문 과정에서 여론의 추이를 좀 지켜보자는 건데요. 일단 다음 주 청문 전국에서 여야 창과 방패 대결이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관세 서한을 어제 보냈잖아요. 네. 그런데 다시 또 SNS에 글을 올렸는데 8월 1일 이 관세 부과 시점 연장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네요. 네, 사실 이 발언이 하루 전에 백악관에서 열렸던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했던 발언과 또 달라진 내용이에요. 그래요. 예. 그때 이제 만찬 자리에서 상대국이 다른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이 마음에 들면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현지 시간 8일 SNS에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상호 관세가 8월 1일부터 부과되기 시작한다라면서 이 날짜는 앞으로도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모든 금액은 8월 1일부터 납부 기한이 시작되고 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요. 예. 말이 자꾸 바뀌어요. 그러니까요. 협상이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커버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울림이 계속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명작이라고 부른다. 지금도 시간이 지나도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지금 가까운 전시장에서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